1650년 런던입니다. 주머니에는 무거운 금자루가 들어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위험하고 도둑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도심에서 유일하게 강화 금고가 있는 금세공점에 가서 보관을 맡기는 거예요. 주인은 동의합니다. 주인은 금을 맡긴 증거로 종이 영수증을 줍니다. 100금화짜리 깨끗한 수표 한 장. 여러분은 훨씬 가볍고 안전해진 기분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금세공인이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금고를 보고 분주한 거리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금을 찾으러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 종이 영수증들끼리 서로 주고받습니다. 종이가 곧 돈이 된 것이죠. 금세공인은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어느새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허공에서 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옛날 얘기 같나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행의 작동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상부터 시작해봅시다.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할 때 우리는 작은 디지털 상자에 내 이름표와 함께 돈이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이미지는 거짓입니다. 돈이 창구를 지나 은행에 닿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은행의 재산이 됩니다. 대신 은행은 여러분에게 일종의 차용증을 줍니다. 필요하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분수준 보유제라는 시스템 아래 은행은 그 돈의 극히 작은 비율만을 현금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1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그 보유 의무가 0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출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100만 원은 누군가의 자동차 구매 자금으로 대출됩니다. 그 자동차 딜러가 받은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면 그 역시 대출로 이어집니다. 원래의 100만 원은 결국 1천만 원어치의 통화로 증식되어 경제에 돌게 됩니다. 상업은행들이 오늘날 유통되는 돈의 대략 97%를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아니라 은행들이 채무를 만들어냄으로써 돈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 대출해주면 여러분 주머니의 돈 가치는 희석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순히 저축을 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자금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이 만들어낸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은 오르고 여러분의 현금력은 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은 돈뿐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까지 조작합니다. 특히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선조체라는 뇌 부위를 건드립니다. 이 부위는 설탕, 사랑, 그리고 강한 보상에 반응합니다. 현금을 내면 느껴지는 불편함,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불의 고통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지폐를 건네는 행위는 선피지를 자극해 실제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즉, 현금은 소비를 멈추게 하는 자연스러운 브레이크입니다. 은행은 이 브레이크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한 가지를 없앤 것뿐 아니라 소비를 부추기는 쪽으로 뇌를 재배선했습니다. 연구는 카드 결제가 단순히 고통을 무디게 하는 수준을 넘어 구매 속도를 가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드를 긁는 행위는 지금의 즐거움과 나중의 고통을 분리시킵니다. 텔레비전을 지금 당장 받고 고통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최소 금액만 내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 네트워크가 민감해지면서 여러분의 뇌는 슬롯머신처럼 반응합니다. 명세서를 보면 최소 결제액이 왜 가장 굵고 큰 숫자로 쓰여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최소만 내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부 갚아버리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못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내는 포로를 원합니다. 신용카드가 중산층의 함정이라면 은행 수수료는 가난한 사람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현대은행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큰 발명품은 당연히 당좌대월 수수료입니다. 약한 순간을 재앙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당신은 월급으로 월말을 버티는 사람입니다. 줄 위를 걷는 기분이죠. 아래쪽에는 안전망이 아니라 가시로 가득한 구멍이 있고 각 가시에 35,000원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정확히 3,000원만 남아 있습니다. 피곤해서 커피가 필요합니다.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삽니다. 잔고는 마이너스 1,000원이 됩니다. 은행은 간단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당좌대월 수수료 35,000원이 떨어집니다. 4,000원짜리 커피가 결국 39,000원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은행들이 모은 당좌대월 수수료는 대략 5조 원에 달합니다. 더 어두운 사실은 이 돈의 대부분이 가장 가난한 계좌 9%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가난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입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설명할 때 내미는 건 당좌대월 보호입니다. 보호라고요?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는 걸 지켜보는 경호원이 와서 목격비 35,000원 청구서를 내미는 꼴과 같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약탈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똑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끝일까요? 과다 출금도 안 하고 카드값도 제때 내면 안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2025년의 화폐 단위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 내역서는 삶의 일기장입니다. 은행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 어떤 구독을 해놓았는지, 어디로 여행 가는지, 기저귀를 사는지 와인 값을 내는지까지 모두 압니다. 은행들은 그 거래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로 만들고 그 통찰을 소매업자,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게 판매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최고가로 파는 상품입니다. 심리적 장치, 수학적 장치,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장치까지 모두 동원되어 여러분의 부를 쥐어짜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 번째, 지출의 고통을 다시 도입하세요. 선택적 소비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하세요. 직접 돈을 건네면 내가 손실을 느끼고 그만큼 더 신중해집니다. 두 번째, 내 은행에 전화해서 당좌대월 보호를 반드시 거부하세요. 잔고가 부족하면 결제가 거절되게 하세요. 4,000원짜리 커피 때문에 39,000원을 내는 상황을 차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